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아메이교육부에서 홈택 제품 담당하고 있는 허일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좋은 저녁 보내고 계셨나요? 네, 벌써 오늘 9시,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죠. 네, 다들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꽃은 좀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퇴근길에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랑 저를 좀 마중 나와가지고 집 근처 공원을 가가지고 좀 이제 벚꽃을 보고 왔는데 내일이면 또 다시 또 비가 와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4월 그리고 다음 달 5월까지 굉장히 따뜻한 봄철 우리가 봄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 따뜻하고 뭐 꽃놀이가 생각이 나고 아니면 뭐 주말에 이제 같이 피크닉을 가는 것도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봄이면서도 사실 우리가 또 동시에 걱정을 해야 될 시즌이기도 하죠. 바로 뭐 꽃가루부터 미세먼지, 황사가 또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일수록 정말 많은 분들 호흡기 질환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이 환승에어, 요번 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승에어 프로모션과 이 우리 아메이 앰모스피어 시리즈가 어떻게 좀 특장점을 갖고 있고 연관을 지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기청정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이야기를 듣는 소비자분들이 진짜 공기청정기라는 걸 꼭 써야겠구나, 꼭 필요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이 필요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요번 이 봄철과 가장 적합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후 변화와 이 꽃가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메이의 이 공기청정기의 우수성부터 환승역 프로모션까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강의 들어오기 직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까 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체크하는 게 미세먼지 농도고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 강의 직전에 또 한 번씩 매번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긴 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은 굉장히 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봄철에는 사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각종 대기 오염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좀 산재를 하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리더님들은 또 외출을 하실 일도 누군가를 만날 일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이동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되는 이유, 이 대기 온난, 그리고 온난화, 대기 오염과 좀 더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기후 변화 또는 뭐 지구 온난화 또는 탄소 중립이란 단어 이런 것들 많이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뭔가 연관을 지었을 때는 사실 조금 먼 얘기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실 텐데요.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온 상승부터 뭐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까지 정말 해가 바뀔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런 뭐 홍수라던가 뭐 산불이 난다던가 이런 뉴스가 더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주 정도가 지났나요? 정말 길었고 그 피해도 엄청 났었던 이제 산불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봄철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더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게 그냥 봄철에 건조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가 더 건조해졌고 이 바람의 세기도 더 세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년 찾아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몇 달 견디면은 다시 또 없어지겠지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매년 찾아오는 것들의 그 찾아오는 그 시기라던가 이게 지속되는 기간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영향을 주는 그 정도가 매해 더 빨라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봄철마다 찾아오는 이 꽃가루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인간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은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고 지구가 미처 흡수하지 못한 것들은 계속 대기 중에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뭐 나무라던가 식물, 꽃 같은 것들은 이것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산화탄소가 더 먹을 게 많아졌다 보니까 꽃가루가 발생하는 시기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더 길게 꽃가루를 내뿜고 그 단백질 독성도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리더님들 젊은 시절 조금 더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알레르기 환자 비율 어땠나요?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단어가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불과 정말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유아기 때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이 될수록 감장률이라는 게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감장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뭔가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내 몸에 안 맞는데 하면서. 이게 실제로 그냥 우리의 느낌인 게 아니라 아이들일수록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에 더 많이 노출이 될수록 이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더 알레르기 환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는 더더욱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된 뉴스가 있어서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들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기온 상승으로 꽃가루가 발생하는 기간과 그 양이 늘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구리 아차산. 바람이 불자 등산로 입구의 소나무에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엄청나죠?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루입니다. 봄만 되면 심해지는 꽃가루. 4월 중순부터 참나무, 그리고 5월 초에는 소나무 꽃가루가 비염 환자들을 괴롭힙니다. 이 시기가 가장 저한테는 사계절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죠. 콧속에 피가 자꾸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가서 더 심해졌구나 것을 제가 좀 느끼는 거 있습니다. 제주도의 삼나무숲.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다는 제주도에서는 이 삼나무가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많은 수가 심어졌는데 이 삼나무가 이제는 겨울이 채 끝나기 전부터 꽃가루를 내뿜습니다. 꽃가루가 가장 심한 날의 농도는 30배 이상 짙어졌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일상적인 질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5년 이후 5년 동안 약 80만 명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더운 날씨가 길어진 데다 대기 오염까지 겹쳐 꽃가루 발생 기간과 양이 늘면서 비염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 연구팀에 따르면 1998년 꽃가루는 3월 5일에 시작해 6월 7일 끝났지만 2019년엔 2월 15일에 시작해 7월 5일에 끝났습니다. 22년 동안 꽃가루 시작 일자는 빨라지고 끝나는 시기는 늦어지면서 발생 기간이 46일 늘어난 겁니다. 꽃가루의 독성도 심해졌습니다. 독성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그 양이 20년 전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나죠? 이 영상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참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봄철에 이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이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냥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있잖아요. 뭐 황사가 몰려오잖아요. 공기청정기 이런 시즌일수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매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매년 찾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알레르기 환자들은요, 통계 자료를 보셔도 정말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그 수를 보면은 오른쪽에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빨간 색깔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의사진단 경험률입니다. 물론 파란색 천식, 황토색 아토피 피부염도 매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환자의 이 증가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 알레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현재 많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단순히 비염뿐만 아니라 눈이 충혈되고 가려워지는 결막염, 그리고 피부에 발진이 나고 그렇게 가려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피부염, 그리고 천식, 기침,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이 꽃가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알레르기 요인들도 정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꽃가루와 미세먼지이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실내 같은 경우를 또 들여다보면은 뭐 침대, 이불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파, 뭐 쿠션 아니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들 이런 섬유 재질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이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저는 강아지, 고양이는 키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강아지, 고양이들이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털이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털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 비듬이 생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반려동물의 털뿐만 아니라 비듬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또 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털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뭐 담배 연기까지 정말 우리 주변 일상 곳곳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변화는 단순히 이런 꽃가루를 더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강자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항상 빠질 수가 없죠. 이 미세먼지의 농도도 더 안 좋게 바꿀 수가 있는 게 바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우리 일기예보를 들으실 때 이런 멘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는 대기가 안정해서 뭐 안정하여 뭐 이런 느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체적으로는 뭔가 좀 긍정적인 뉘앙스죠. 그런데 대기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이라는 게 마냥 좋지는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기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대기가 안정화되는 그 시일도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기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대기가 안정적이게 돼 버리다 보면요. 이 안 좋은 물질들이 그대로 잔류한 채로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상태를 사람들은 그대로 더 계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흡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기후 변화라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겐 좀 멀리 한 발짝 떨어졌던 것 같은 개념이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이만큼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 이런 제품에도 잘 지식이 있으시고 이 필요성도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집안에 외출 안 하고 창문 꼭 닫고 실내에 있으면 괜찮지 않은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주변만 보더라도요, 실제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야, 바깥에 공기 좀 안 좋으면 그래도 외출 좀 자제하고 집에 있으면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제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꽤나 계십니다. 그만큼 아직도 이 단순히 실내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괜찮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리더님들도 바깥 공기가 뭔가 실외 공기가 실내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게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을 논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A부터 K까지 뭐 자연 환기부터 아니면 기계적 이런 환풍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물 구조에 의해서 계속 순환이 안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이 바깥 오염 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네. 이 옷에서 오염 물질들이 묻은 채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 활동을 하시면서 이 섬유 재질은
미세먼지부터 각종 오염물질들이 붙기가 굉장히 쉬운 소재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실 때 옷을 털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흔치 않으실 거예요. 많지 않으시죠. 매번 어떻게 털고 들어갑니까? 둘째로 우리는 집에 들어와서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고 내 방에 옷을 걸어놓고 그리고 뭐 다음날 다시 그 옷을 또 입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는 바깥에서 들어온 먼지부터 그리고 집에서 또 생활하실 때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부터 연기도 나죠. 그런 각종 실내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 오염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24시간 중에 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24시간 중에 23시간 이상을 우린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23시간이나 보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건 뭐 당연히 실내일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카페에 갈 때도 실내일 거고요. 만나러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도 그 차 안에서는 실내입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 바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이라는 공간 우리가 더더욱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실내 공기질 정말 잘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요. 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리더님들한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공기청정기요! 라고 바로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할 일도 있으실 거고 설명할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 소비자가 진짜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감동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그 행위까지 이루어졌을 때 서로 간에 가장 또 행복한 결말이 될 텐데 우리가 앞서서 정말 이 사람이 건강을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에 좀 더 이런 대기 오염을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실내 공기질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지금 아메이 사업하니까 나한테 공기청정기 말하려고 이렇게 좀 그냥 대교에 말했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공기청정기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소비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환기가 빠질 수 없겠죠. 실내 공기, 정말 환기는 정말 정말 안 좋지 않는 이상 그래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안 자체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 그런 먼지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옷에 붙은 먼지가 떨어지기도 할 거고요. 그런 것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식물을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가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저녁 시간인데도 꽤나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오늘만 나쁜 게 아니라 평소가 꽤나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식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근데 저는요, 좋음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통만 떠도 저는 그냥 마음이 좀 안심이 돼요, 이제는. 이게 사실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좋음이 좋은 건데.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창문을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열기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청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우리가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엔 진짜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주말에 애기랑 놀아주고 뭐 집 좀 정리하다 보면은 그건 또 까먹고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것처럼 청소를 하는 거 역시나 매일매일 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식물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갖다 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물도 줘야 하고 관리도 해줘야 할 겁니다. 이처럼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바쁜 현대인의 삶에 비춰봤을 때는 마냥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내 공기질을 절대로 놓칠 수 없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신경 별로 안 쓰면서도 효과까지 좋은 게 뭔가 봤더니 그게 공기청정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셨을 때 훨씬 더 내가 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바쁜 일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한숨 정도 들이마시고 편하게 내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게 공기청정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은 정말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공기청정기가 사실 아메이서만 공기청정기가 나오면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다른 회사들에서도 공기청정기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 공기청정기가 왜 좋은지를 제대로 역시나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메이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네, 우리 김수현 리더님이 지금 계속 빨간색 점을 찍어주고 계시는데 네, 안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필터가 채택이 된 이런 방식을 기계식 청정기라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아니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 회사들은 이 기계식 청정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필터만 들어갔다고, 아메이게 정말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아메이의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리고 블루, 이 앰모스피어 시리즈가 어떤 필터링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제대로 설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프리 필터입니다. 가장 앞쪽에서 큰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죠. 뭐 큰 머리카락부터 뭐 강아지, 고양이 털, 뭐 솜털 뭉치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먼지, 큰 입자의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인데요. 이 프리필터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필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필터는 얼마나 자주 관리해주냐가 어찌 보면 뒤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 뒷단의 더 중요한 필터들의 필터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우리 집에서 아마 지금 공기청정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나는 이 프리필터를 그래도 1, 2주에 한 번은 점검을 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 2주에 한 번은 한다. 네. 우리 지금 정의원 리더님도 손 들어주셨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한두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점검한다. 손 들어볼까요? 우리 손겸주 리더님. 네. 우리 이해란 리더님도 손 들어주셨고요. 네. 요건 좀 많이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나는 그래도 램프에 교체하라고 불 뜨면은 그때는 점검한다. 네. 우리 박찬숙 리더님도 손 들어주시고, 황영림 리더님,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나는 램프에 불 들어오면 그냥 끈다. 네. 이거 약간 움찔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네. 네. 왜 여쭤봤냐면은, 이 프리필터 관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관리 막상 하면 시간도 사실은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요거 커버 열어가지고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게 그렇게 또 귀찮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해야지. 오늘은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이 공기청정기 제대로 된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주기적으로, 물론 집마다 질은, 공기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먼지가 좀 많이 끼는 집도 있을 거고 조금 덜 끼는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 2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내가, 내 가족이 깨끗하게, 맑게,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이 정도는 내가 좀 노력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한번 여쭤봤고요. 이렇게 프리필터를 거친 공기는 이제 두 번째,
핵심 필터이죠. 집진 필터 또는 헤파 필터라고도 부르는 이 헤파 필터로 전달이 됩니다. 이 헤파 필터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안 좋은 물질들이 여기서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공기청정기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알아보시는 분들 어떤 것 때문에 공기청정기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기청정기 문의가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이 헤파 필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당연하고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이 공기청정기의 필요성 부분에서 봤었던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도 대체로 다 이 헤파 필터에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헤파 필터 역시 사실은 아메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애들도 헤파 필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메이 공기청정기의 헤파 필터가 뭐가 좋은지를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요거를 말씀 잘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우리는 초미세먼지 기준보다 1000배나 작은 사이즈죠.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99.99% 감소시킬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필터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9% 걸러냅니다라는 걸 그냥 요 수치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럼 뭐 틀린 수치인가요? 아니요. 맞는 수치예요. 그런데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9%뭐 걸러줍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단번에 감은 안 올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뭔가 소수점이 나오니까 작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마이크로미터란 단위가 얼마나 작은 거지? 사실 잘 모르실걸요? 왜냐면 저 역시도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강의하는 이상이 아닌 이상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는 일상생활에서 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익숙치 않고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감이 안 오면은 이게 얼마나 작은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그냥 속으로 그냥 뭔가 작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넘어갈 확률도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0.0024 마이크로미터라는 이 입자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될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는 이 0.0024 마이크로미터라는 정말 작은 입자까지 왜 거르게 되었는지 그게 먼저 설명이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0.0024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 입자인지가 설명이 되시면은 우리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 이래서 정말 작은 걸 신경 써야 되고 아메리가 정말 작은 거까지 걸러주구나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체로 소비자분들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신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는 각종 필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뭐가 있을까요? 눈썹부터, 뭐, 코털부터, 목에 점막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우리 몸속으로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이 필터링 역할하는 이런 부분들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까지만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말을 하고요.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이 물질들은 내가 숨 쉬는 족족, 코로, 입으로, 내 몸속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처음에 외출하실 때 마스크 쓰세요. 실내에서도 오염물질 많으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입자상 물질, 입자상 오염 물질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속에 더 깊숙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코 속에 머물고 목 속에 좀 칼칼한 정도가 아니라 내 몸속 깊숙이 들어서 폐포까지 침입을 해서 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뇌까지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작을수록 우리 몸속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서만큼은 그런 것들 걱정 안 하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내가 큰 신경 안 쓰더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메이는 정말 작은 것까지 안심하실 수 있게 걸러내게 설계가 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작은 수준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초미세먼지보다도 무려 1000배나 작은 사이즈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필터이기 때문에 집에서 정말 안심하고 편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단순히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9%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메이가 이래서 작은 것까지 걸을 수 있게 만들었구나.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설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 리더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우리 뭐 여성 리더님들뿐만 아니라 남성 리더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의 소중한 피부 더 깨끗하고 더 탱탱하고 주름 하나 없이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관리하실 겁니다. 좋은 화장품도 바르실 거고요. 좋은 물도 드실 거고요. 아니면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뭐 때때로 마사지를 받을 때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내가 정말 내 정성과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내 피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내 피부 장벽을 파괴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초미세먼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초미세먼지는 그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피부 모공 속으로 직접적으로 침투가 가능하고요.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서만큼은 다시 반복되지만 안심할 수 있게 저희가 정말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런 예시를 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파 필터까지 거친 공기는요, 마지막 탈취 필터로 전달이 됩니다. 탈취 필터, 냄새 성분과 가스 성분을 제거해주는 필터죠. 이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탈취 효율일 겁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효율 94%의 평균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이 94%라는 수치도 그냥 단순히 저희가 94%의 평균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스 성분, 냄새 성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필터입니다. 라고만 끝내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이 효과, 이 수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명이 첨가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사 차원으로 뭔가 막 여러 회사의 그런 것들을 뭐 비교, 비방은 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죠,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타사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뭐 다른 회사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 소비자원에서 2022년도에 굉장히 재밌는 조사를 하나를 했습니다. 국내 공기청정기 업계 9개를 대상으로 그 9개 회사의 제품들을 비교를 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 공개 자료라서 구글에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멘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무게도 비교하고 뭐 집진 효율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탈취 필터의 그 탈취 효율 부분을 보시면은 뭐 A사, B사에게 통칭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A사, B사는 탈취율이 70 몇 프로로 뭐 준수한 뭐 이렇게 적혀 있고 C사, D사는 탈취 효율이 평균 8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정도는 리더님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막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뭐 어떤 회사가 뭐 몇 프로고 이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탈취율이 87%가 넘는 것들은 이 소비자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탈취율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뭐 몇 프로가 넘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기준은 없다 보니까 소비자원의 이런 보고서를 근거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체적으로 공기청정기의 탈취 필터가 탈취율이 87%가 넘으면은 그래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메이의 요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의 탈취율은 94%의 평균 효율을 갖고 있어서 정말 가스 성분, 냄새 성분 잡아주는 거는 훨씬 더 안심하고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은 이 94%의 가치가 더 높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우리 제품의 필터들의 우수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필터만 갖고 있다고 최고의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필터요. 그냥 필터만 갖다 놓는다고 갑자기 청정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공기를 흐르게 해야지 이 필터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즉, 이 필터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팬과 모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스카이 정말 한 번 더 자랑할 수 있는 팬과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독일의 EBM 팝스트사의 팬과 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또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EBM 팝스트 저는 단순히 독일 회사라서 성능이 좋습니다. 라고 혹시라도 설명을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요. 그 설명을 하시기 전에 순서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순서를 바꾸냐?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스파크 경차를 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스파크를 끄는데 제가 제 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 고급유를 주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야, 주인아, 나한테 비싼 기름 넣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미안한데 내가 그렇게 좋은 기름 넣어줘도 내가 출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제가 최고급 벤츠를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벤츠를 모는데 매번 그냥 일반유만 주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벤츠 입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조금 더 좋은 기름 넣어주면 더 달려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공기청정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동차가 좋은 엔진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기름을 넣어준다고 최고의 또 성능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공기청정기도 좋은 필터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좋은 팬과 모터가 있다고 무조건 또 좋은 공기청정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잘 만나서 얼마나 그 시너지를 잘 내서 최고의 효과를, 최고의 청정 효율을 낼 수 있냐가 그게 정말 좋은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개발할 당시에, 출시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그런 팬 모터 회사와 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했을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좋은 필터들을 최적의 효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었던 팬 모터가 EBM 팝스였던 거고, 이 EBM 팝스는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일에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뭔가 제조업 강국, 뭔가 뭐 독일 외제차도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기술력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팬과 모터가 장착이 되는데 이빈 팝스는 또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더 기술력 같은 경우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단순히 이빈 팝스가 독일 회사라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벤 팝스가 독일 회사라서 좋아요. 라고 끝내버리시면은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독일 회사가 아니면 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회사라서 쓴 게 아니라 이빈 팝스가 왜 이 스카이에 들어갔는지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실 거다. 다음은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뭐 워낙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 겁니다. 다만 리더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웨이가 이 인증을 왜 받았는지를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딸이 지금 4살인데요. 제 딸이 그 리더님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만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에 올 운명이었나 봐요. 제 딸 이름이 다희거든요. 다희. 전 맨날 제 딸 이름 부르면 다희야, 다희야. 우리의 많은 또 목표가 다희야 아닙니까?
다이아 우리 같이 외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장난이고요. 저는 제 눈에는 제 딸 다이가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똑똑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제 딸은요, 뭐 굉장히 똑똑하고요, 너무 예쁘고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맨날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뭐 면전에 대고 에휴 그러진 않겠죠. 아 그렇군요 할 텐데 속으로는 그래 네 딸 잘났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제품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제품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제품은요, 아메이 공기청정기 이게 좋고요, 저게 좋고요, 진짜 한번 써보세요.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이러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에선 당연히 정말 좋네요 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뭐야 당연히 자기네 회사 건 자기가 좋다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 수많은 인증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입으로 우리 거 그냥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요 부품, 요 부분에는요, 요런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데요. 요런 기관에서 요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 정말 안심하고 믿고 쓰셔도 돼요. 요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단순히 그냥 우리 입으로 우리 거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제3기관이 공식력 있는 그런 기관이 인정을 해주고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메이가 이 수많은 인증을 받은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런 각종 인증을 말씀하실 때도 저희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도 받았고요. 뭐 AM 인증도 받았고 에너지스타 인증도 받아서 뭐 에너지 효율도 좋고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받았는지를 꼭 강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은 굉장히 큰 어필을 할 수 있는 인증 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봄철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시기에 알레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 저도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알레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제품은요 그냥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정말 좋은 필터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만 끝내는 것보다는 요새 알레르기 정말 걱정되시죠. 제 주변에도 정말 알레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알아보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에서 이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할 때 이 알레르기 관련한 물질들을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지 더 특히나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경 썼냐면은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알레르기만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신력을 쌓은 그런 기관이에요. 단순히 그런 알레르기 관련 정보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런 가전제품부터 해서 그런 제품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잘 감소시킬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인증을 해주는 인증 제도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메이의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 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정말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더 좋죠.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놓은 것 중에 우리가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죠. 뭐 강아지 털부터 곰팡이, 뭐 포르말데이드, 뭐 바이러스 등등등.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테스트를 해줘서 이 제품이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첫째 줄에 있는 뭐 곰팡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이 곰팡이 클레임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요 하나만 걸러줬는데도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걸러줘도 인증 마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요거 마크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회사 보니까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크를 받기 힘든 것도 어필을 해주시고
그걸 어필해 주셨으면은 단순히 마크를 받았냐 안 받았냐도 보셔야지만 받았으면 이거를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클레임을 걸러낼 수 있는지도 보셔라라는 걸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영국알레르기재단 인증 마크 다른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클레임을 받았고 22가지 항목의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를 할 수 있는 클레임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22개에서 2개 더 늘어서 24가지를 클레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클레임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CADR입니다. AHAM이라는 미국 가전제조사 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이제 수치이죠. 이 CADR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 얼마만큼의 공간을 청정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철에 뭐 손풍기 요새 많이 쓰시죠. 손풍기를 우리가 지금 뭐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A 손풍기를 구매를 했는데 B 손풍기도 어디서 선물을 받았어요. 두 개 다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팬 돌아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려서 그런지 좀 덜 시원하고 B 같은 경우는 더 시원해요. 네. 같은 크기에 비슷하게 보이는 손풍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원하게 만들어준 능력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A와 B 손풍기 중에 더 빠르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 B 손풍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왜요? 더우니까 빨리 시원해져야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는 거를 집에서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건 그 어떤 회사 걸 쓰시든지 안 쓰는 것보단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공기청정기 집에 한 대 놔야지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집 공기가 깨끗하게 청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놓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정말 더 제대로, 정말 더 빠르게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우리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치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값이 CADR이라는 수치입니다.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트의 약자이고요. 이 CADR, 우리 스카이 같은 경우는 8.5 세제곱미터 퍼 분의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요거 해석 굉장히 쉽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퍼 분, 1분에 8.5 세제곱미터만큼의 부피, 요 공간을 청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8.5 세제곱미터도 쉽게 좀 상상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쉽게 볼 수 있는 2리터짜리 생수병을 좀 기준으로 해보면은 요 2리터짜리 생수병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무려 4,250병을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 뭐 하얀 연기를 가득 채워놓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동시에 뚜껑을 열고 나서 스카이를 옆에 두면은 1분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투명해지게 청정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청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공기청정기의 이 청정 속도, 청정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공식적인 수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ADR을 좀 해석하실 줄 알고 읽을 줄 아시면은 이 공기청정기 능력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비교하실 일이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시다가 있으실 때는 요거는 좀 유의를 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CADR 값은 당연히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청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CADR 값을 비교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꼭 같은 스펙으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CADR을 내가 비교할 일이 있다 하실 때는 같은 스펙,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비슷한 전용 면적의 제품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풍기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시원하다는 손풍기를 갖다 놓고 이번엔 옆에다가 이따만하게 큰 선풍기를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손풍기랑 선풍기 중에 뭐가 더 빠르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선풍기가 더 시원하겠죠. 왜냐하면 팬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더 빠르게 더 시원하게 될 거니까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품의 이 물리적인 크기가 커질수록 CADR 값은 더 커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CADR 값이 이게 무조건 높네, 이게 무조건 좋네로 비교하시기에는 요 전용 면적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68.6제곱미터죠. 평으로 따지면 대략 20.7평의 평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비교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한 20평, 21평 요 정도 스펙의 제품의 CADR 값을 서로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메 헬시홈 우리 핸드폰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IoT 앱이죠.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요것만으로도 제가 진짜 한 15분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리더님들이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벌써 50분 가량의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아직도 설치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꼭 우리가 뭐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설치해서 우리 집 스카이랑 꼭 연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품 조작부터 필터의 잔여량부터 우리 지금 실내외 공기질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요 어플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요걸로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나 설득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루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블루는 제가 5분 만에 끝낼 거예요. 왜요? 안 중요해서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중요해서. 무슨 말이냐? 너무 중요하면 설명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설명을 제가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카이의 그 많은 장점들을 많은 부분 계승을 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블루에서 알고 계셔야 할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블루라는 제품이 왜 탄생을 했는가, 왜 개발이 됐는가, 그 컨셉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소비자분이 아이 방에다가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한 대 놓으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소비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우리 애 방에 이번에 공기청정기 하나 놔주려고 하는데요. 애가 방이 그렇게 좀 넓지도 않은데 뭐 침대부터 책상, 책장이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아이한테 공기청정기를 사준다고 해도 애가 방 좁아진다고 또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쓸 수 있는 좀 작은 사이즈는 없을까요? 네.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그냥 그래도 스카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맞지가 않겠죠. 아, 아이 방이 조금 지금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좀 작은 거 지금 찾으시네요. 예. 요럴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요 스카이라는 제품이랑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요. 크기는 더 작은 제품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소비자분들의 진짜 이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메이의 앰모스피어 블루가 탄생을 하게 된 계기이자 컨셉입니다. 즉,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혔고요.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혀준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부터 크기부터 소리까지 스카이 대비 많은 것들을 줄였지만 이 필터링 능력,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던 헤파 필터의 필터링 능력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소개를 하면서도 그 소비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전달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제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영국 알레르기 재단부터 뭐 유럽 알레르기 재단, 뭐 에너지스타, 아까 뭐 CADR 말씀드렸던 AHEM 인증까지 모두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증 면에서도 동일하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블루의 CADR 값은 앰모스피어 스카이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CADR 값은 조금 더 작다라는 거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블루의 CADR 값은 5세제곱미터 퍼 분입니다. 이것도 2리터짜리 생수병을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2,500병 분량을 1분 만에 청정할 수 있는 속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비교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요 12.6평, 우리 41.9제곱미터의 면적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5세제곱미터 퍼 분이라는 CADR 값도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걸 쉽게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탈취 필터의 탈취 효율을 보시면요. 우리 블루 탈취 효율 알고 계십니까? 네, 아까 스카이가 94% 말씀드렸었고요. 블루 같은 경우는 89.6%입니다. 네, 제가 굳이 이 소수점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89.6, 거의 몇 퍼센트에 가까운? 90%에 가까운, 네. 제 키가 177.7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는 178이라고 하면서 다닙니다. 요 정도는 괜찮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 네. 우리 블루의 탈취율은 89.6%입니다. 물론 스카이보단 조금 적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아까 제가 소비자원 그 기준 말씀드렸죠. 87%만 넘어도 이미 우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 같은 경우는 89.6%, 거의 90%에 육박하는 탈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카이와 블루가 사용이 되는 그 공간의 컨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나 뭐 안방 같이 좀 큰 면적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제품이라면은 블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작은 방이나 이런 컨셉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좁기 때문에 탈취율이 거의 그런 89.6%라도 아주 충분한 효율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블루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정말 우리 공기청정기의 필요성부터 우리 앰모스피어 시리즈의 특장점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같은 시즌, 지금 같은 계절에 정말 공기청정기의 관심도, 소비자분들의 관심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계절이실 거고요. 문의가 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할 겁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하시는 분들,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요번 달이 정말 이 시기적으로도 구매적으로도 좀 적기다라는 걸 꼭 안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모션 관련 제가 막 강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은 아닌데요. 이번 환승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은 정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괜찮아가지고 리더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 거의 10만 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상 판매 지금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요번 달까지밖에 프로모션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 2년 쓰고 그냥 버리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5년, 10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요번 달에 놓치지 마시라고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프로모션 안내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채팅이나 마이크 켜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네, 채팅이 낙서 지워주세요. 요 채팅이 많이 와 있었네요. 네. 네, 안정희 리더님께서 탈취 필터 교체 시기가 지나면 필터에서 나쁜 가스 등이 배출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쁜 가스 등이 배출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재하고 있는 가스 성분이나 냄새 성분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탈취 필터가 교체 주기가 지났음에도 계속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쓰시게 되면은 평소보다 냄새가 요 정도면 원래 좀 없어졌었는데 근데 왜 안 없어지지? 이런 생각 정도는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파 필터와 탈취 필터는 교체 주기를 잘 맞춰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주연, 장기령 리더님께서 블루도 독일 모터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블루 같은 경우는 독일 모터는 아니고요. 블루는 참고로 우리 국내에서 한국 전 세계 아메에서 한국 단독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분들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좀 특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은 블루 같은 경우에는 최초 출시가 됐을 때는 일본의 회사에서 모터를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생산되는 것들은 중국 회사로 그 모터가 회사가 공장에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는 중국 모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루는 앱 연동 계획이 없나요? 네, 아쉽게도 블루가 앱 연동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블루를 사용하는 또 한 명의 사용자 입장으로도 조금 저도 연동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블루 연동이 안 되는 것을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세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면적이 큰 공간에서 쓰다 보니까 매번 왔다 갔다 거기까지 가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서도 이렇게 어플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블루는 우리가 아무래도 방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블루 껐다 켰다 조작하러 갈 때는 한 두세 걸음이면 가지 않으실까요? 네, 우리 운동 겸 블루는 그렇게 좀 활용해 주세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정일님께서 프리필터는 1,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되죠? 네, 1, 2주마다 무조건 해주세요는 아닙니다. 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1, 2주마다 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주일에 한 번씩 좀 저는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들여주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10시 넘었네요. 네, 이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집중 잘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나중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앰모스피어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허일무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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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